오늘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셨습니까? 밤새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과 식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활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 채소는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늘 올라왔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지만 꾸준히 식단에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 습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를 그저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채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부추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물성, 영양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활용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이나 고기를 먹을 때만 부추를 찾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에 적당량의 부추를 함께 곁들이는 습관은 채소 섭취를 늘리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충분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는 식습관은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 혈압, 간 건강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면 혈관에도 부담이 생기고 간에도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사용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한 가지 음식보다 전체 식사 구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추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특유의 향을 만드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분들은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추 하나만 먹는다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기적의 음식도 만병통치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사람이 1년 뒤에는 체력이 달라지듯이 매일 식탁에 신선한 채소를 올리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부추가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끝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추 섭취 습관도 함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한 가지 내용만 알아도 앞으로 부추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을 단번에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평범한 식탁을 건강한 식탁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의학 논문을 살펴보면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식탁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추 한 줌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채소 하나를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부추의 숨겨진 가치와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금방 허기가 졌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산책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60이 되기도 전에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하루의 특별한 한 끼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추는 바로 그 건강한 벽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와 엽산, 칼륨,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부추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는 황화합물은 마늘과 양파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추를 잘라보면 특유의 진한 향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사실 이 향이 바로 부추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황화합물은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의 식단에서도 이러한 식물성 성분이 건강한 식생활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더해집니다. 식이섬유를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의 역할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식사 후 포만감을 높이며 균형 잡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미생물은 꽃과 나무입니다. 나쁜 환경은 잡초입니다. 식이섬유는 꽃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좋은 거름과 같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도 잘 흡수되고 면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장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변비가 잦아지고 속이 더부룩하며 식욕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추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에 부담 없이 더하기 좋은 채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는 순간에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을 권장합니다. 부추 역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러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추 하나만 먹는다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간이 회복되거나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언제나 전체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식사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몸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추를 약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강한 채소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향을 즐길 수 있고 일부 열에 민감한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익혀 먹으면 위에 부담이 적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기에도 훨씬 편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살짝 데쳐 드시거나 짧게 볶아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보다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식단에 올리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돌아옵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식후에 졸음이 줄어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추가 건강한 식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추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부추를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식탁에 올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먹고 끝나버립니다. 결국 건강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식품 하나보다 좋은 식사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부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영양이 서로 보완되는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더욱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입니다. 바로 부추와 달걀입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식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부추에는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때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은 포만감을 높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를 잘게 썰어 달걀말이를 만들어도 좋고 부추를 넣은 달걀국도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추 달걀볶음도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요리가 아닙니다. 매주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와 두부를 따로 드십니다. 하지만 함께 활용하면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두부는 소화가 비교적 편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부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을 때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를 함께 무쳐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맑은 국으로 끓여도 부담이 적습니다. 저녁 식사에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부추와 두부 반찬을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구성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특유의 감칠맛이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볶으면 별다른 양념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은 씹는 맛이 좋아 고기의 양을 조금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싶지만 맛이 없어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버섯과 부추를 함께 활용하면 만족감을 높이면서도 비교적 가볍게 식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처럼 등푸른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하고 부추는 채소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는 식습관은 시니어 식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도 부족합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추를 먹는다고 간장,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등 양념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트륨과 열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추 본연의 향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너무 세지 않게 하시고 참기름도 적당량만 사용하십시오. 부추는 향이 강한 채소이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추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 하나에만 의존하는 식습관보다 여러 가지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추를 드시고 내일은 시금치, 모레는 브로콜리, 그 다음에는 양배추를 드십시오. 이처럼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영양 균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부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데쳐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추가 왜 건강한 식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드신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음식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잘 드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추는 향이 강한 채소입니다. 이 향을 만드는 황화합물은 부추의 특징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부추를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쓰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생으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데쳐 드셔도 좋고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사 후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극적인 양념과 함께 생부추를 많이 먹기보다는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추를 비롯한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섭취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추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부추에는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식단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하루 식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고 과식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부추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추를 넣은 달걀말이, 부추를 곁들인 두부 무침, 부추를 넣은 된장국 또는 버섯과 함께 볶은 부추 반찬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저녁 식탁의 구성이 훨씬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식사의 순서가 식후 혈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부추나 상추,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십시오. 달걀이나 두부, 생선, 살코기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러한 식사 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식을 줄이고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절대 바로 눕지 마십시오. 이 습관은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을 오가며 걸으셔도 좋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셔도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돈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고 특별한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챙기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식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추를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부추를 달걀, 두부, 생선, 버섯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가 반복되어 수백 번이 쌓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꼭 부추 한 단을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가격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해 균형 잡힌 식단에 아주 좋습니다.
둘째, 달걀, 두부, 버섯, 생선처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넷째, 특정 질환이 있거나 혈액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 일정량을 드십시오. 다섯째, 건강은 한 가지 음식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전체가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약속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 댓글에 오늘부터 부추를 식탁에 올리겠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채소를 먼저 먹겠습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장이지만 가장 소중한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